이 소식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그리고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축사에서요. 지도부 역할은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사드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많은 대통령들이 반복해오는 탈당 이런 거 하지 않은 상태니까 당원 자격으로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 네. 수권 정당이라는 걸 다시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전당대회가 차기 지도부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수권 정당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뭔가 책임감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14년 전당대회 때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비박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 서청원 의원을 14,000표 이상 누르고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번에 좀 예측이 어렵긴 한데 사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친박에서는 이주영 후보하고 이정현 후보 두 사람을 놓고서 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조직을 동원해서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막판까지 보다가 아마 막판에는 이정현 의원으로 몰아주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자가 많이 도착했다고 그래요 당원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비박은 처음부터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주호영 의원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지금도 김무성 대 친박 이런 정도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2년 전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돼가고 있다. 네.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초였고 지금은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더가 얼마나 먹힐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워낙 경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청와대 수석을 2개씩이나 하고 2자리씩이나.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스스로 내시다 이런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호남 출신이고 이런 점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그 영남 당원들이 많은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당원이 영남이 45%거든요. 그거 외에도 수도권 같은 데에도 영남 출신이 당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과연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이정현 의원을 밀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비박계는 조직적으로 주호영 의원을 밀었는데 그 결집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리고 본인이 그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경북의 그 어떤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고 지역적인 몰표 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네.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대 당시 현장을 찾은 옷차림. 오늘 빨간 재킷에 목걸이까지 똑같던데요. 당 색깔입니다만 옷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강렬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전 좀 유심히 봤는데 네. 당원들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름이고 저기도 더운지 부채질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당색인 빨간색을 연상하는 옷을 입고 갔고 당원들이나 후보들은 정작 총선 때 그렇게 많이 입었던 빨간색 자켓이나 또는 그걸 연상시키는 옷은 입지 않았고요. 네.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직접 가서 연설까지 한 거 이걸로 인해서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설마 새누리당 당원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투표 결과가 나올까. 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오더 문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다들 읽을 텐데 그게 역작용을 얼마나 가져오게 될 것인가. 이 두 네. 가지가 관전 포인트겠죠. 2시간 후면 이제 결과가 나온다니까 금세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밀짚 모자 쓰고 민생 투어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온통 전대에 향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말이죠. 비박 후보 지지해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 김무성 전 대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아니면 이제 친박,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그 친박의 그 뒤에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 친박표를 몰아서 이제 이정현 의원한테 주는데 상당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김무성 전 대표도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택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민생 투어 잠시 중단하고 그런 거 보면 아마 배후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여러 측근들이 사실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단일 후보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단일 후보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결국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러고 보면 전당대회 구조라는 것은 결국 역시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으로 이어지는 친박 핵심들, 그분들이 그 친박 후보를 밀었고,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 비박 핵심들이 결국 주호영 의원을 밀어서 네. 그 양대 구도가 부딪히는 그런 그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네. 친박 비박이라고 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네. 새누리당에서 어찌 보면 내침을 당했잖아요. 그랬던 분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대표까지 나와서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이거 정말 제3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우스운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우습다는 표현을 썼다는 게 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친박들은 여전히 지금 꼬리표처럼 붙어 따라다니는 지난번 총선의 책임론으로부터 지금 친박임을 자임하는 이정현 의원은 얼마나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오늘 당원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오더냐 반란이냐 뜨거운 전당대회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이 와중에 또 중국도 뜨겁습니다. 야당 초선 의원 6명 논란 속에 방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아마 이 의원들께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건지 이번에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이 방중을 주선했던 김용호 의원은 개인 행사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결코 개인적인 행보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움직임이 될 수 없다. 이걸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고 또 하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여당은 뭐 한술 더 떠서 지금 뭐 이걸 쟁점화하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걸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드 자체에 대한 본질로부터 지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건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야당 의원 6명의 방중 때문에 저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우다웨이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측 창구와 이제서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시작했다.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또 외교부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중국과 저는 막후 또는 뭐 막전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그 김장수 대사의 접촉이 처음이 아니기를 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 외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당 측에서는 지금 해보시지 않아서 그런가 코칭해 줄 사람이 없는가 국경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혹평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이걸 상당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사실은 의원 외교? 아니 뭐 저 개인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여하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서 뭐 의원 외교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총선 전부터 기획이 됐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분만 가시기로 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한 2주 전 정도에 카톡방에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자 가실 분들은 그 같이 가십시다 해서 아마 손혜원 의원 등 몇 분이 다시 추가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평상시에 세미나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가 불거져서 한중 관계가 아주 예민한 시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분들이 초선이 아니고 정치적 경륜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그 전부 다 가신 분 6분이 전부 다 사드 국내 배치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렇게 가면은 중국 매체에 의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우니까 융통성 있게 그 일정을 좀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뭐 정치적 경륜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하튼 강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부분도 전혀 성취하지 못하고 또 일정도 엉망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방중 계획 자체가 좀 그 모양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네. 초선이라 급했나 여당 측은 계속 일축을 하고요. 더미주 측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라고 하면서 우수석까지 포함해서 공세로 전환할 대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태경 의원, 이거 4대 외교한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한번 오늘 들어보실까요? 작은 그룹이 아니에요. 한 6명 정도 간다는 거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의원 외교이기 때문에 국가 간 외교에서는 의전 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럼 북경대를 방문했을 때는 한 북경대 부총장급이 최소한 환영을 나와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어요. 상당히 하대를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4대 외교 아니냐, 상국을 섬기듯이 그런 모양새가 지금 비춰지고 있다. 상당히 씁쓸합니다. 오늘 일정하고 전체 일정표를 입수해가지고 봤거든요. 아하. 외교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게 뭐 관광 가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 관광 같다, 좀 의미 없는 그런 미팅이었고. 이런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비판한 정부 참 한심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우니까 그동안 신중한 대응, 행보, 언급 이렇게 하던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내지른 언급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초선 의원 6명의 행보 자체도 시비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걸 더 이렇게 쟁점화하는 이거는 사실 사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걸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가 사실 중국을 설득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아마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그 야당 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정부가 막는 것이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야당 의원 6분이 가서 그런 노력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분들은 전부 다 사드 국내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정부 외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러 간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왜 막느냐고 얘기를 전제로 하고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올림픽 와중에도 여야는 화제를 계속 살리고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첨가 소식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